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학무라고 합니다. 제가 무려 3년 만에 비욘드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라는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허리가 아플 운명을 타고났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길래 우리의 허리는 대부분 아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네 발로 걷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간만 억지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게 되니 당연히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80% 이상의 성인이 살면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원래 디스크에는 축성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간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중력과 우리 몸무게를 그대로 척추와 디스크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창조주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래는 곧은 척추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서 점점 땅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단순히 두 발로 서서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척추에 안 좋은 자세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누웠을 때보다 두 발로 서는 것만으로 무려 허리에 4배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창조주의 의도에 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무려 4배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그냥 서서 일합니까? 앉아서 일도 해야 되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되지요. 올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하더라도 누웠을 때 대비 무려 5배의 하중이 척추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앉다 보면은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게 되고 허리가 굽게 되고 목이 굽게 되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상적인 자세보다 무려 9배, 누워 있을 때보다 7, 8배의 하중이 허리에 걸리게 됩니다. 이쯤이면 허리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꼿꼿한 허리로 오래도록 살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운명은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 운명을 피할 수는 없으나 되도록이면 꼿꼿한 허리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허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말랑말랑하고 두꺼운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에 부하가 가해지더라도 젊은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도 나이가 들겠지요. 점점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고 퇴행이 시작됩니다. 탄력을 잃은 디스크는 이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끝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까지 진행되면 디스크 안쪽에 있는 젤라틴 성분이 뒤쪽으로 볼록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더 심하게 누르게 되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젤라틴이 다 빠져나가면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고 디스크가 얇아지면 뼈가 서로 맞닿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되고 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뼈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것입니다. 디스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크는 찐빵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말랑한 젤라틴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고 바깥에는 섬유로 구성된 여러 겹의 막이 디스크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깥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터지면서 찐빵의 안고가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척추뼈와 척수신경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에서 엉덩이까지 척수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 내려옵니다. 이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의 앞부분에서는 뼈와 디스크와 인대가 보호하고 있고, 신경의 뒷부분에서는 인대와 뼈가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척수신경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 척수신경의 일부를 캐릭터화해서 제가 신경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 인사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증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먼저 간략하게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첫 번째, 신경이 눌려서 아픕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생겨서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오면 뒤에 있는 신경이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통증이 유발됩니다. 척추 협착증, 신경이를 감싸고 있는 뼈가 튀어나오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인대가 굵어지면서 신경이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신경이를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두 번째, 관절염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 할 때 그 관절염 맞습니다. 우리의 척추 주변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척추 후 관절염, 천장 관절염으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세 번째, 디스크 자체의 문제입니다. 원래 디스크 안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그 터진 틈 사이로 신경이 자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디스크 자체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네 번째, 뼈 자체의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돼서 뼈가 점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어느 순간 폭삭하고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다섯 번째,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신경이 계속 눌리게 되고 염증이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경이 고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질통이라고 이상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따끔따끔하거나 전기가 통하거나 불타거나 바늘로 찌르는 통증 양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근육 문제입니다. 근육이 뭉치면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양 때문에 아프다든지 농양 때문에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허리 통증의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첫 번째, 신경이 눌리는 경우 중에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이가 눌리게 됩니다. 디스크는 원래 안쪽에 젤라틴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바깥쪽을 감싸는 섬유륜 나이테가 찢어지면서 점점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고 섬유륜이 다 찢어져 버리면은 젤라틴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 MRI 사진에 보면은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지요? 여기 다른 MRI 사진을 보면 디스크 중간에는 하얀색 젤라틴이 잘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디스크를 보시면은 하얀색 디스크가 다 빠져나가서 까맣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앉았을 때 더 악화가 되고 숙일 때 더 악하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허리 앞쪽으로 하중이 실려서 허리 뒤쪽으로 디스크가 삐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더 눌러서 통증이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기 그림의 노란색 부분처럼 4번 신경이 누리게 되면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안쪽으로 첫 번째 발가락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고 5번 신경이 눌리면 그림의 초록색 부분처럼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천추 1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덩이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 뒤쪽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80에서 90% 정도가 저절로 좋아지는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흡수가 되면서 통증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덜 느껴지니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원래의 젊고 탱탱한 그리고 빵빵한 디스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터져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디스크가 퇴화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위를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위를 누르고 뼈가 접어져서 신경위를 누르고 인대가 굵어져서 신경위를 누르는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고 당기고 먹먹해져서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 증상인데요. 1분 정도 걷다가 쉬는 분도 있고 100m도 못 가서 앉아야 되는 분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쉬고 계시면 증상이 좋아져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척추뼈는 원래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주변 구조물들이 약해져서 특정 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특정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지나가고 있는 신경위를 눌려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증상은 척추 협착증과 비슷한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특이적으로 걷거나 자세를 변화할 때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가 약해져서 척추가 달랑달랑 흔들거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달랑달랑 흔들거리면 걷게 되거나 자세를 변화하게 되면 흔들거려서 신경을 눌려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두 번째,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추 후 관절염입니다. 허리뼈의 뒤쪽에는 손톱만한 관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를 디스크가 더 이상 완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뼈의 뒤쪽에 있는 손톱만한 관절로 부하가 다 몰리게 되는데요. 이 손톱만한 관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척추 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후 관절은 척추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허리를 뒤쪽으로 젖히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 있으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도 관절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가 뻣뻣하나 움직이면서 차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나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연관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천장관절염입니다. 우리 엉덩이뼈와 골반뼈를 이어주는 부분에는 천장관절이라고 큰 관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 생긴 한쪽으로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럴 경우 한쪽으로 누워서 못 자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세 번째, 디스크 자체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는 원래 안쪽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터진 틈 안으로 신경이 자라 들어가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혈관도 자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흩뿌리게 됩니다. 이러면 점점 허리 안쪽으로 들어간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5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내가 추간판 내장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오래 앉았다 서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의자에 오래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굽이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서서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있다든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4번째, 뼈 자체의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며 우리 뼈 안쪽에 구멍이 송송송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아서 압박골절이 유발됩니다. 우리 척추뼈 안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뭇가지처럼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 뼈가 폭삭 주저앉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계속 신경을 누르게 되어서 움직임에 따라서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50세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지만 특히 여성의 폐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은 재발을 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조절하지 않으면 허리뼈가 계속 폭삭 주저앉아서 점점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5번째,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신경이 계속 눌리게 되면 염증이 진행이 되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 계속 부어오르면 서로 달라붙고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신경이 고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누르면 누르는 통증, 당기면 당기는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진행하면서 이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질통이라고 하는데요. 따끔따끔 한다든지, 전기가 통하지 않은데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불에 타고 있지 않은데 불타는 느낌이 든다든지, 바늘로 찌르고 있지 않은데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이상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허리가 아픈 이유 5번째, 근육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육 통증입니다. 단순 요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2-3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도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뭉쳤다고 해서 꼭 근육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 협착증이 심해질 경우 근육이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허리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하지 방사통이 동반될 때, 가만히 쉴 때도 통증이 심할 때, 그리고 열이 나는 등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종양이나 감염 등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허리가 아픈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진료를 내원을 하시면은 본인이 문제를 하나의 답변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점은 문제는 문제가 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 사진에서 보셔도 4번, 5번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고 5번, 1번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두 군데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더 처참한데요. 여기에 디스크도 볼록 튀어나와 있고, 협착증도 좁아져 있고 관절염도 있고, 아래쪽에도 관절염이 있고, 근육에도 지방이 껴 있고, 여러 군데에 지방이 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병증성 통증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제가 큰 것만 동그라미 쳤는데 동그라미가 10개를 넘어가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여러 군데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달 한 번씩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7월 달에는 허리 통증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준비했고 8월에는 신경을 성형해서 허리 통증을 조절한다. 척추경막의 신경성형술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9월에는 허리 통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10월에는 허리 통증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는 끝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41 남성입니다. 요추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디스크입니다. 약은 세레브렉스, 리리카, 혈액순환제, 아침에만 울트라셋을 먹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다리 저림과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잘 안 펴지는데 척추외과에서는 수술을 하기 애매하다고 통증 치료부터 하자고 하시는데 통증 클리닉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 간격도 좁다고 합니다. 뼈 상태도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41 남성이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프시다니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일을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실 거고요. 일단은 진통제는 심할 때만 좀 드시고 계시고 신경을 보호해주는 약,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가 잘 안 펴진다. 오래 앉아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는 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뼈 상태도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40대 초반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뼈가 안 좋다는 얘기는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은 본인의 생활 습관이 나빠서 좁아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뼈가 좁은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술하기 애매한 상태로 통증 치료를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술이 애매하다면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존적 치료는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는 척추외과에서 시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척추외과에서 통증 클리닉을 권유하셨으면은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신경차단술을 받는다든지 신경성형술을 한다든지 물리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K사랑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일자허리라고 하는데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걸 자주 하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교정되는 과정이라서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일자허리가 일단은 벌써부터 있다는 사실은 허리에 변형이 왔다는 것이고 허리에 변형이 온 이유는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를 보통 이제 펴는 스트레칭 운동을 좀 권고를 하시는 편이지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허리로 뒤로 젖힐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뒤쪽에 있는 관절염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뒤로 젖히는 걸 너무 심하게 하셔서 통증이 유발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 컨디션이 더 나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운동의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운동을 말씀해 드리면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랑님께서는 허리를 뒤로 젖히라는 운동을 권유해 주신 의료진께 본인의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과학인의 일상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승용차가 갈수록 의자가 낮아져서 요즘에는 주저앉는 의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의자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승용차는 고급 자동차가 많던데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RV차나 SUV차를 타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승용차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승용차의 아랫부분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의자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서는 90도의 법칙이 중요한데요. 좋은 자세로 앉았을 때 무릎도 90도, 엉덩이도 90도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낮아지면은 무릎 90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의자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자동차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과학인의 일상인 말씀처럼 고급 자동차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자가 좀 높이가 있는 차를 사는 것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과학인의 일상님 말씀처럼 RV차나 SUV차를 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오히려 의자가 낮은 세단이 본인의 허리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차가 있으면은 일단은 앉아서 무릎이 90도가 되는지, 허리가 90도가 되는지, 아니면 조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당신에게 좋은 일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천장관절염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신경병증성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의 원인을 말씀드렸지요.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협착증이 될 수도 있고, 천장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후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척추 압박골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일단 신경이 고장이 나는 것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천장관절염에서도 충분히 신경병증성 통증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될 점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의료진님께 말씀을 주셔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안 드시고 계시면은 추가를 해야 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데이비드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허리에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효과만 있나요? 이게 제 다음 달 주제인데요. 허리에 주사를 맞아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허리에 주사에 들어가는 것이 마취약도 있고, 윤활제도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은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지지요.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증상과 진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사가 되었건 사실은 주사는 액체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약발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 대를 맞아서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사 한 대를 맞아서 영원히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사가 정답일 수도 없고 수술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강나영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간헐적 파행 증상과 서 있는 자세에서도 주방에서 서서 요리하시는군요. 다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면 나아지나요? 평소에 어떤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헐적 파행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지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 있는 자세에 오래 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그 좁아져 있는 상태로 신경이 계속 눌리게 되겠지요. 신경이 계속 눌리면은 당기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신경이 눌리면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혈관들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혈관이 눌리면은 다리 쪽으로 혈행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리 쪽으로 혈행이 잘 가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파행 증상은 사실은 혈관 증상도 있고 신경 증상도 같이 있습니다.
간헐적 파행이 있으면 보통 앉아서 쉬면은 괜찮아지지요. 그래서 주방에서 서서 요리를 하시더라도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어서 괜찮아지는 경우에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앉아서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참 논란이 많은데요. 스트레칭이 정답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과하게 찢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본인에게 적당한 강도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에게 진료를 보시고 있는 의료진께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9월달인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슈아님, 20대 중반인데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 추관절 차단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일찍 허리가 아프면 완치가 안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나요? 심할 땐 허리가 아파서 깨고 잠을 잘 못 듭니다. 옆으로 잘 때 똑바로 피거나 종아리를 구부렸다가 아래로 당기면 허리에 뼈소리가 나서 그나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뼈소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뼈소리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사실은 뼈소리가 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르슈아님은 20대 중반인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미르슈아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말 그대로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척추가 휘어서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20대 중반이면 앞으로도 70년 이상을 더 사셔야 될 텐데 점점 더 굽어지고 점점 더 변형이 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척추가 계속 변형이 되면은 척추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척추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이 눌려서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는데 추관절 차단, 아까 말씀드렸던 후관절에 대해서 주사도 맞으셨군요. 이미 신경이 눌리는 그 자체뿐만 아니고 후관절,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치를 하는 것은 측만증이 된 허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데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처럼 척추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척추 측만증 수술은 그냥 척추를 똑바르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척추에 여러 가지 핀을 박아가지고 척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치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도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럴 때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수술은 뭐 언제 해야 된다, 언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도 환자분들마다 케이스마다 다 너무 다릅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원한 대답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오타 많은 댓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허리 기립근 강화를 위해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시나요? 등 쪽으로 속근육을 커지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플랭크 운동이 가능하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로 지탱을 하고 허리를 펼쳐주는 운동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스쿼트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스쿼트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드신 경우에 스쿼트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찍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팅 스쿼트라고 앉아서 하는 스쿼트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데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시팅 스쿼트를 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좀 너무 힘들다,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플랭크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앵나니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신경주사를 맞았고 그 이후로 허리는 안 아픈데 왼쪽 다리가 자주 아픕니다.
석 달 전부터 PT를 받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왼쪽 다리는 아픕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허리가 아팠던 원인 중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나니님께서 나이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상황을 모르는데 어디가 되었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좁아져서 왼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허벅지 앞쪽에서 첫 번째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으면 4번 신경이 눌리고 있을 것이고,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까지 증상이 있으면 5번 신경이 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엉덩이 뒤쪽에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까지 증상이 있으면 전충 1번 신경이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신경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신경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치료를 받았던 의료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게 PT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PT가 사실은 잘 받으면 좋은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헬스 트레이닝이 좀 이제 표준화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너무 가르쳐 주는 내용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너무 찌뿌둥하고 오히려 컨디션이 다운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운동의 종류나 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59세고 7년 전에 3번, 4번, 5번 유합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발바닥, 발목에 통증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있나요? 7년 전에 3번, 4번, 5번 유합 수술을 받으셨을 때 이미 그때 여러 군데의 신경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직후에 발바닥, 발목 통증이 괜찮아졌다가 지금 다시 나빠졌다면은 추가적인 다른 원인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7년 전에 유합 수술을 했는데 그 전부터도 발바닥, 발목에 통증이 있다가 수술 후에도 발바닥, 발목에 계속 통증이 있다면은 안타깝게도 그 신경은 이미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장난 신경을 사실 재생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병증성 병증을 치료를 할 때도 신경을 되돌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신경이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호님께서 수술 전에도 발바닥, 발목 통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똑같다고 하면은 그 증상은 평생 가져가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무유님이십니다. 생리증후군으로 허리 통증이 심한 건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허리가 뻐근한 정도였는데 생리 며칠 전에 허리가 아프고 통통 건드리는 통증이 있어요. 일하다가 쉴 틈이 나서 앉으면 허리가 뻐근한 게 있고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습관도 있어요. 일단 생리증후군으로 허리 통증이 심한 거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은 아니겠지요. 생리증후군으로 골반 통증,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척수신경 말고 다른 신경, 교감신경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가까운 통증 클리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부분은 통증 클리닉 전문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주사는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대학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오시는 게 어떨지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습관도 있다고 하면은 허리뼈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뼈에도 한번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레이닝 알고리즘 님이십니다. 허리 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문제가 한 군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완치, 20대의 허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앞으로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여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오래도록 영위하도록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혜령 님이십니다. 간헐적 파행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2년 동안 자주 파열이 되었다.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1년 넘게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면은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서 안쪽에 있는 젤라틴 찐빵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 젤라틴이 신경을 눌려서 이제 아픈 건데, 이 젤라틴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계속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되면은 더 이상 신경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치료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퇴행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통증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힘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련장님이십니다. 신랑이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아직 젊어서 수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젊으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젊어서 수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는 사실은 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추천을 받으셨으면은 한 2군데, 3군데 병원에서 계속 수술 상담을 받아보셔가지고 좀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시면은 수술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술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나빠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운동은 아까 일단 플랭크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분이라면은 시팅 스쿼트, 앉아서 하는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걷기가 좋은데요. 걸을 때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60대 이상의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도 하지 마시고요. 평지를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걸으실 때는 꼭 운동화 신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보실 때도 가능한 환경이면은 운동화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강나영 님이십니다. 교수님, 저는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맨바닥에서 자면 허리에 안 좋다고 하는데 디스크에 안 좋은가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4번, 5번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5번, 1번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탈출된 디스크가 있으면 그 아래 디스크에 부하가 되는 걸까요? 네, 맨바닥에서 자면 허리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허리는, 우리 몸의 척추는 S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바닥에서 자면은 이게 강제적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 나와야 될 디스크가 나오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딱딱한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침대가 있고 흙으로 만든 침대가 있고, 그런 것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그러면은 침대가 말랑한 게 좋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말랑하면은 또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침대는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것을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송정윤님께서 연골주사를 3회 맞았는데 또 맞나요? 이 경우에는 아마 무릎 연골주사를 말씀해 주셨겠지요. 무릎 연골주사는 자전거 체인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 체인에 녹이 슬면은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요? 기름칠을 합니다. 근데 기름칠을 한다고 평생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시간이 지나면 또 기름칠을 해주고 또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무릎 연골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계속 맞게 됩니다. 3번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슨 게 계속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혹시 화면으로 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비욘디 채널에 출연해봤는데, 사실 제가 3년 전에 비욘디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목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30대였고 경험도 좀 부족했고 지식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출연하는데 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욘디 채널 같이 환자분들과 더 이제 깊이 소통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꾸준히 원해왔고 계속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러스트레이션도 배우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그리고 비욘디 채널을 꼭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라디오처럼 들어가면서 학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들께 더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들어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 강의 때부터는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긴장도 풀어지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